안녕하세요. 도우노 김실장입니다. 요즘 인테리어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소비자들이 이런 업체한테 계속 당하는지, 아니면은 왜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현업에 있기 때문에 주위 지인들로부터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테리어 비용은 보통 상품을 사는 것보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피해가 금전적으로도 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학교 후배 결혼 때문에 오랜만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중 친구 하나가 역시나 또 인테리어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호프집 창업을 위해서 한 업체와 거래를 했는데 초기 견적을 4천만 원을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 8천만 원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추가 견적을 계속 요구를 한 거죠. 또 매장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과연 8천만 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설비나 그런 거를 최대치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 정도면 공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물론 기업 이용까지 포함해서요. 거기다가 시공도 아주 엉망이어서 도장이면 도장, 설비면 설비, 조명 이런 것들도 다 엉망인 상태였고요. 그나마 하자라도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하자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보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내일 가겠다, 모레 가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기치는 업자들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대한 싸게 인테리어를 진행하려는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사기당했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그 업체를 견적이 싸서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업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사기꾼들은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싼 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낚는 겁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 창업자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의 유혹에 빠지기가 더욱 쉽습니다. 물론 제대로 문제없이 시공을 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 공정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재비 그리고 기타 잡비들이 들어갑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은 기업 이윤도 남겨야 하고요. 그런데 다른 업체와 이렇게 비교 인적을 받아보니까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저렴하다면은 의심을 꼭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견적을 계속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술력 없는 기술자를 데려다가 난림공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난림공사로 진행을 했을 시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때 AS라도 해주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인이 이 인건비에 대해서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 싼 인건비를 주고 썼는데 과연 인건비를 투자해서 AS를 진행을 할까요? 절대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인테리어의 다양한 공정에 대해서 일반인이 모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시공 방법과 그리고 공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인력수와 자재가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공정과 그리고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기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면 알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현장 상황에서 목공으로 예를 들면은 그 샤시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떡가비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한 치각을 이용해서 가벽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 설비를 할 때도 단을 높여가지고 미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까대기를 해서도 시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인건비가 틀려지고 자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적을 받았을 때 그 공정별로 금액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 인테리어 업자가 다른 업체들이 사기를 치는 거다.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거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면은 결국 소비자는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업체들이 눈탱이 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저렴한 이 금액을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는 이 업체가 정직하게 싸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 공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만약에 미장공사를 진행했는데 바닥이 울퉁불퉁, 데코복고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다 쩍쩍 갈라져 있다면 그거를 하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까지가 하자인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대충 모양새만 갖추기 위해서 기술력이 없는 기술자를 싼 인건비를 주고 쓴다던가 아니면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대충 빠르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하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재시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나중에 이렇게 마감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퀄리티가 떨어지고 대충 마무리하는 사기꾼들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기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세 번째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자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민형사로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민사는 판결문을 받고 업자한테 돈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그 돈을 받기가 힘이 들고요. 결국 이 인테리어 업자를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형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기죄로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피해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고발장 자체가 접수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형사 민사로 진행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결국 소비자는 다른 업체한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용을 더 추가로 들더라도 다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바로 다섯 번째 이유로 이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이유는 인테리어 업체는 전 업체와 공사하던 현장을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전 업체가 했던 그 공정까지도 떠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점을 노려서 일단 계약을 하고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추가 견적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전에 시공하던 업체가 공사 포기각서를 써줘야지만 다른 업체가 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달려들었는데 포기각서를 써줄까요? 안 써주겠죠. 결국 처음 계약 시 잘못하면은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사기치는 업체는 이 5가지 이유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낚는 겁니다. 결국 아마 이런 인테리어 사기꾼들은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겁니다. 이런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은 소비자가 견적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되고요. 의뢰인께서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 주위에는 정직하게 견적을 내고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면서 책임있게 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가 죄다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도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또한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도 시청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신다면은 이런 인테리어 사기꾼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이상 도우너 김실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빡 잊을 뻔했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 구매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마스크 구매하기 어려울 때 철물점이나 자재상에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영상을 올린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물점이나 자재상에서도 마스크가 재고가 없습니다. 어제도 자재사로 몇 군데 자재상 들리면서 마스크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KF94 마스크를 만드느라고 방진 마스크나 방독 마스크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공사 현장까지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에서 마스크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자재상이나 철물점을 돌아다니면서 헛걸음 하실까봐 제가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